미적분표 평소 5단원? 5단원? 4단원 아닌가? 5단원 내일 나가는데. 지금 뽑아줄까? 알았어. 자, 그러면 뒤로 갑시다. 야, 이게 3단원 확률의 뜻과 활용으로 갑니다. 자, 확률이라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자, 근데 용어가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뭔 소린지만 알고 넘어갈 수 있으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시행이라는 용어예요. 시행이라는 용어. 자, 시행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동일한 조건, 반복행위, 우연, 그쵸? 요 세 개가 모두 만족해야만 돼요. 예를 들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시행이라는 거는 그냥 줄여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확률적 행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사위 굴리는 행위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주사위 굴리는 행위. 자, 주사위는 매번 굴릴 때마다 계속 확률이 똑같죠. 일어날 확률이 계속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어떨 때는 빙판길에다가 던지고 어떨 때는 아스팔트에다가 던지고 이러면은 그 다른 조건 때문에 영향을 줘서 얘가 1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여야 우리는 확률로 지켜볼 수 있는 시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이 안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폭탄 주사예요. 한 번 굴리면 뻥 하고 터져요. 이게 다시 만들 수도 없어. 그럼 걔는 확률을 계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이 확률을 계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뭐예요? 확률을 왜 계산하는 거지? 미래를 보기 위해서요. 미래를 보기 위해서. 근데 일회성이에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걸 갖고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얘는 지금 여지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런 확률이 이 정도잖아. 그럼 얘는 확률적으로 이게 될 확률이 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확률을 쓰는 겁니다. 반복적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애초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막 자기적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막 1이 있는 면에 막 그 자석을 붙여놨어요. 그 철판에다가 굴려요. 맨날 1만 나오지. 그렇죠? 이러면은 우연에 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계산할 이유가 없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행은 쉽게 확률적 행위가 가능한 모든 것들을 시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사실 그렇게 큰 용어는 아니에요. 사건. 요 용어가 중요해요. 영어로는 이제 이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건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이냐? 뭐냐면은 어떤 시행에서의 결과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떤 식에서의 결과 집합.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사위를 굴린다. 그럼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2, 4, 6이 들어가는 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사건은 그냥 집합이랑 동일시해서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집합이랑 동일시해서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주사위 시행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할 때 이 사건을 이름을 붙일게요. 뭐 짝수 사건 이렇게 하면 좀 기니까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 A 사건이라고 하면은 주사위 굴렸을 때 나오는 눈이 2, 4, 6. 그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 다 들어가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짝수 사건, 뭐 홀수 사건, 뭐 소수 사건 이렇게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또 소수 사건이 있다. 뭐 비집합이라고 한다면 2, 3, 5. 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은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사건. 전사건은 다른 말로 표본 공간이라고도 얘기해요. 나올 수 있는 표본이 모두 나오는 공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이 영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샘플 스페이스. 근데 그거를 쉽게 따지면 전사건, 집합으로 따지면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주사위 시행에서 전사건이다. 보통 샘플 스페이스의 약자 S로 써요. 유니버스 약자 U를 안 써요. 집합에서는 이제 전체 집합 U라고 쓰지만, 자, 그러면 얘는 1, 2, 3, 4, 5, 6. 그쵸? 나올 수 있는 그 결과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죠? 전사건, 표본 공간. 주사위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있으면 당연히 공집합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공사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공집합과 똑같아요. 기호 자체도 공집합과 똑같이 그냥 동그라미 땡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몇 가지 더 지켜본다면 당연히 뭐 집합에서도 뭐 합집합, 여집합, 교집합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합집합. 다만 사건이라서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어본다.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한다면 합집합 기호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고요. 두 개 다 들어가니까 2, 3, 4, 5, 6 그쵸?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집합. 교집합을 사건에서는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곱사건. 똑같이 교집합 기호를 사용하고 짝수 사건과 소수 사건이 동시에 나오는 거는 2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냥 2만 써주고 끝나는 게 곱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거는 이제 여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겠죠. 왜?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죠? 여집합. 그래서 얘는 A 사건의 여사건. 똑같이 여집합 기호 그냥 그대로 가요. 다시 한번 사건은 그냥 집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건은 집합. 그럼 A의 여집합이면 홀수 사건이네. 그렇죠? 홀수 사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차집합은 없냐? 차사건? 없어요. 차사건은 없어요. 차사건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내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A 사건에서 B 사건을 뺀다. 그러면 4와 6만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차사건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주사위를 굴리는데 어떻게 1, 2, 3, 4, 5 이렇게 다 튀어나오냐? 애초에 좀 말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사위 한 번 굴린다 그러면 하나만 나와야지 뭐 어떻게 6개가 다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사건, 근원사건, 근원사건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근원사건. 근원사건은 뭐냐면 결과가 한 개인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에 주사위 시행에서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1집합, 2집합, 3집합, 4집합, 5집합, 6집합. 그렇죠? 그래서 근원사건이라는 용어는 종종 쓰이기 때문에 얘는 좀 알아야 돼요. 근원사건이라는 용어는 종종 쓰입니다. 많이 쓰이지는 않는데 가끔씩 쓰여요.
근원 사건, 주사위 한 번 굴리면 1 나오는 사건, 2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용어 정의를 다 했어요. 용어 정의를 다 했고, 다른 용어는 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로 들어가야죠. 자, 확률은 말 그대로예요. 그냥 시행을 통해서 나오는 전 사건 중에 내가 보려고 하는 그 결과 사건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비율을 나타내요. 자, 근데 이게 총 3종류가 있어요. 확률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적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정의를 따로 내리진 않고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적 확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에서는 배제가 됐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팔 필요는 없고요. 기하적 확률이 뭔지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것도 좋아요. 왜? 나중에 저게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계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상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뭔지 정도만 소개를 잠깐 좀 할 거예요. 자, 일단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냐? 내가 정사면체 주사위가 정육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정육면체 주사위에 뭐 1, 2, 3, 4, 5, 6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이거를 내가 굴렸어요. 그럼 1, 2 나올 확률 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6분의 1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모든 면이 다 똑같으니까 6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균일하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6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왜 6분의 1이에요? 왜 6분의 1이지? 그렇죠? 막상 또 6분의 1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근거 논리가 조금 애매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어차피 6개 면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잖아. 그렇죠? 다 똑같으니까 1이 나올 확률 A라고 잡을게요. 2가 나올 확률 A라고 잡을게요. 3이 나올 확률 A라고 잡을게요. 그럼 모든 면이 다 나올 확률은 6A죠? 하지만 우리는 전체 확률도 비율의 일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 중에서 해당하는 걸 비율적으로 보기 때문에 다더하면 1이지 뭐. 그렇죠? 다더하면 1이지 뭐. 그래서 모든 확률은 총합 1이라고 보면 됩니다. 1은 다른 말로 100%죠. 그래서 100%. 자, 그래서 6A가 1이니까 그래서 각 면이 나올 확률은 그냥 6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1이 나오는 사건 1집합 이거를 갖다가 A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A 사건의 확률이잖아요. A 사건의 확률 그거를 앞에 P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이때 P는 뭐냐면은 probability 가능성, 확률 이런 뜻이에요. 명사로. 그래서 probability의 P자를 이용해서 A 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수학적 확률은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뭘로 본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편의상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죠?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러니까 앞으로 사건을 이용해서 원소에 대한 걸로 볼 건데 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사건으로 나타낸다면 경우의 수 자체를 원소의 개수로 볼 수 있으니까 식을 좀 축약할 수 있다. 그래서 사건을 강제로 끌고 와서 확률과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죠? 집합을 끌고 와서. 자, 그러면 그때 A 사건이 나오는 경우의 수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넙대대한 직육면체 주사예요. 직육면체 주사 1, 2, 3, 4, 5, 6 1면이 제일 넙대대요.
그럼 만약에 이런 직육면체 주사위를 굴린다. 그럼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가요? 아니겠죠. 아니겠지. 괜찮아요? 아니 뭐 던지면 거의 대부분 1과 마주보는 2가 나오겠지. 대부분.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겠지. 아니 좀 오버해가지고 종이 거의 종이만 하다고 할게. 종이만 하다고 할게요. 종이. 엄청 얇아요. 엄청 얇아요. 자, 그럼 이런 주사위가 있다고 쳐봐요. 위에가 1이고 아래가 2예요. 이런 거 던진다면 이거 설 수 있어요? 아니 서기도 힘들겠다. 그죠? 거의 다 1, 2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1이 나올 확률은 뭐 6분의 1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확률이 6분의 1이면 마찬가지로 이거잖아요. 그럼 내가 로또 당첨될 확률은 2분의 1이네. 1등 당첨되는 경우랑 꽝 되는 경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그럼 2분의 1.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들어가려면 뭐가 만족해줘야 된다? 각 면에 나오는 확률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고요. 각 면에 나오는 확률이 다 똑같아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써주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 주사위들은 수학적으로 그럼 계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못하죠. 못해요. 뭐야 뭐 길이 잡아가지고 하면 뭐 나오지 안 된다니까. 못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어떻게 하냐. 그래? 굴려봐. 굴리는 거야. 그냥 계속 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 막 1200번 굴린다고 쳐봐요. 1200번 굴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1의 눈이 대략 한 몇 번 정도 나올까요? 1200번 굴린다 그러면 한 200번 근처에서 나오겠죠? 그죠? 200번 근처. 왜냐면 6번에 한 번꼴로 나올 거니까. 근데 내가 1200번 굴렸다고 해서 정확하게 200번 나와요? 정확하게 200번은 안 나오지. 근데 웃긴 거는 계속 시행하면 시행할수록 6분의 1의 비율로 점점 수렴해 갑니다.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쵸?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얼추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직육면체 주사위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속 굴려보다 보면은 엄청 많이 굴렸을 때, 1의 눈이 10만 번 중에서 2만 번 나와요. 2만 번 근처에서 나왔다. 그럼 얘는 1의 눈이 나올 확률 한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괜찮죠? 그런 식으로 확률을 구해냅니다. 자, 그게 통계적 확률이야. 통계 수치를 통해서 확률을 예측해 보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은 항상 시행 횟수가 중요해요. 몇 번 시행했는지에 대한 게 일단 필요하고요. 자, 얘는 전체 시행 횟수 중에 성공 횟수. 그렇죠? 다시 한번. 전체 시행 횟수 중에서 성공 횟수를 가지고 우리는 확률을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계적 확률을 몇 번 해보고 끝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굴렸는데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한 번 굴렸는데 한 번 나왔어. 그럼 아무도 안 믿죠. 그렇죠? 몇 번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시행이 충분한 횟수로 나올 때만 얘기합니다. n이 충분할 때. 그쵸? 시행 횟수가 충분할 때.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n이 충분하다. 어느 정도로 충분해요? 진짜 거의 무한대로 가는 지경까지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걔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학적 확률에 하나씩 가까워진다고요. 수학적 확률에 하나씩 가까워진다고요. 괜찮죠? 그 값으로 수렴에 들어갈 거다. 시행 횟수가 무수히 많아지면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수렴에 들어갈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큰 수의 법칙은 무슨 뜻이냐? 충분히 크면 어떤 단계로 가겠느냐라는 거. 그치? 충분히 크면은. 자, 그러면 왜 법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법칙은 증명이
된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증명돼서 나온 게 아닌 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된 건 정리라고 불러요. 자, 얘는 그냥 경험에 의존해서 나온 거예요.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던데? 그냥 그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쓰는 거야. 왜? 라고 물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도 증명한 사람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아무도 증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광속 불변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힘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증명이 안 된 거라고요. 괜찮아요? 광속 불변의 법칙도 왜 쓰는 거예요? 증명이 돼서? 아니, 광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가설을 이용해서 보니까 우주에서 모순으로 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럼 맞나 본데? 이러면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되는지는 모르지만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큰 수의 법칙이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얘 출제 비율 보잖아요. 출제 비율 99% 수학적 확률밖에 안 나옵니다. 통계적 확률 내신에서 하나 가끔 나올까 말까요. 내신에서 하나 가끔 나올까 말까. 수능은 절대라고 하긴 좀 그렇다. 안 나와요. 그냥 수능은 안 나와요. 통계적 확률은 안 나옵니다. 왜? 이걸 낼 자리가 없어요. 낼 자리가 없어요. 그냥 얘밖에 안 나와요. 기하적 확률은 가히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0%. 애초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내신은 0.001%. 내신은 나올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러면 기하적 확률은 뭐냐? 약간 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요런 원 같은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원에 화살표가 달려 있어요. 화살표를 돌려서 돌돌돌 돌다가 멈추면 가리키는 그 지점의 숫자를 나타내는 게 우리 시행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 0. 이거 몰라도 돼요. 얘는 몰라도 됩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균등하게 돼 있다고 쳐봅시다. 자, 간격이 등간격이에요. 그럼 내가 돌돌돌돌 돌렸어요. 돌려서 2를 가리키면은 얘는 2가 나오는 사건.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리켜요. 1.5를 가리키면 1.5. 모든 실수가 다 된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A 사건, A는 1인 사건을 얘기할게요. 자, 이거 확률 얼마예요? 자, 등간격이면 모든 지점들의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겠죠? 다 똑같아요. 그럼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쵸?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실수 전체예요. 무한대라고요. 괜찮아요? 얘 빵에 한없이 가까울 거라고요. 정확하게 1을 지칭할 확률이 빵에 가깝다고요. 실수 전체로 놓고 본다면. 괜찮죠? 실수 전체로 놓고 본다면.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거 좀 어렵겠는데?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나올 확률. 자, 이거 값을 x라고 칠게요. x가 0과 1 사이에서 나올 확률. 그렇죠? 이걸 본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그럼 얘도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모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몰라요. 괜찮아요? 당장 0부터 1까지만 해도 실수 개수가 무한대 개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0부터 1 사이에서의 실수 개수랑 1부터 2 사이의 실수 개수. 어차피 다 등간격으로 다 똑같다면 여기 실수 개수 다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수가 아니고 길이로 보자라는 거예요. 길이. 괜찮아요? 그러면 전체 길이는 지금 12죠. 12. 그럼 0부터 1까지의 길이는 1이죠. 그러면은 0과 1 사이에서 화살표가 지칭될 확률은 12분의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괜찮죠? 자,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전부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체가.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유한집합. 얘는 무한집합. 괜찮아요? 무한집합. 무한집합에 따라서 못 세니까 길이, 아니면 넓이, 아니면 부피,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해낸다. 그래서 기하를 이용해서, 도형이 기하예요. 기하적으로 확률을 계산한다. 그래서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연속적인 모든 애들에 대해서 확률 해석하는 기준이에요. 자, 다만 이 내용을 뺀 이유는 조잡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막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 보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면 된다? 아, 도형을 이용하는 확률이구나. 그쵸? 왜? 무한집합이라서 요 정도까지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확률에 대한 기본 성질을 좀 봐줘야 되는데, 자, 일단 요거는 좀 요대로 냅두고, 자, 확률의 기본 성질을 한 번만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거는 공사건의 확률. 얼마예요? 주사위 굴렸는데 7 나올 확률? 1부터 6밖에 없는데 7 나올 확률?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 6개인데 빵가지죠? 공사건이라고요. 7 아니야? 아니, 애초에 전사건에 없다고요. 빵,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사건 나올 확률. 아, 주사위를 굴렸는데 1부터 6 사이에서 눈이 나올 확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6개인데 해당하는 경우의 수도 6개죠. 아, 당연히 1로 나올 거야. 100%. 그렇죠? 너무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건의 확률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요. 그렇죠? 왜? 모든 사건은 공집합을 포함하지만 전사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모든 사건은 전사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괜찮아요? 아예 주사위 굴렸는데 1부터 6 중에 말고 다른 거 나올 수 있냐 이거죠. 못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요 확률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세 번째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어차피 이걸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합사건 확률 차이 있어요? 어차피 다 전사건 안에서 논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하나가 마지막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기본 성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합사건의 확률. 전사건이 있다만큼 있어요. 그 안에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이 확률 다 구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구하기 좀 쉽지 않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A 사건의 확률만 먼저 더해줍니다. 그리고 B 사건의 확률을 그냥 다 더해버려요. 그러면 교집합은 중복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빼준다. 이건 집합에서도 누누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누누이 쓰는 겁니다. 자, 굉장히 유용한 식이죠. 뇌 없이 풀기 좋은 애들. 애초에 집합에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집합이잖아요. 이걸 확률로 보자라는 거야. 양변을 전사건의 경우의 수로 나누면 A 합집합 B 확률, A 확률, B 확률, 곱사건 확률 괜찮아요? 다 똑같은 거라고요. 괜찮죠? 덧셈 정리. 그리고 미안해. 용 하나 빼먹었어. 실수. 하나 빼먹었어. 배반 사건. 요걸 하나 빼먹었어. 이것도 조금 중요해요. 조금 중요해요. 얘는 그래도 큰 별 하나는 나옵니다. 여기는 용어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써요. 배반 사건. 배반 사건. 뭔가 배신할 것 같아. 그쵸?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은 뭐냐면은 곱사건이 공사건인 걸 얘기합니다. 그 집합의 서로서랑 똑같은 거야. 집합의 서로서. 괜찮죠? 오케이. 배반 사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짝수 사건과 홀수 사건. 이 둘 같은 경우는 배반 사건이죠. 그렇죠.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집합. 자,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 이유는 뭐냐면은 얘 하다가 배반 사건이면 이거 지금 없구나. 그렇죠? 배반 사건이면 없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서로서인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사건의 확률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여사건의 확률. 자, 여사건의 확률은 A의 여사건의 확률. 당연물.
A 빼고 나머지. 그러면 전 사건에서 A 사건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1에서 A 사건 확률을 빼는 거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전 사건 확률 항상 1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모든 개념의 전부 다예요. 와, 뭐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이제 수학 상에 있었던 순열 조합까지 다 포함해서 확률 계산해요. 앞에 거 계속 리바이벌이라고요.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그대로.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사건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기 1번부터 9번까지 잠깐만 한번 좀 풀어봐봐요. 1번부터 9번까지.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동전을 2번 시행한다면 총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4가지 경우가. 자, 배반 사건은 교집합, 비공집합. 그쵸? 공사건 나오면 되는 거고, 지금 A 사건은 DD 나오는 사건이야. DD 나오는 사건. 원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마무리 좀 해볼게요. 7번을 보면은 배반 사건인 것, A, B는 4가 6과 공통이 돼요. A, B는 배반이 아니에요. 자, B, C도 5가 똑같은 게 있죠. 배반이 아니에요. A와 C가 배반 사건. 그쵸? A와 C가 배반 사건. 자, 그리고 8번 A의 여사건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여사건이면 홀수만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동전 2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전사건 입장에서는 순서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앞, 앞뒤,
D 앞 DD.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DD인 A 사건과 여 사건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잠깐만. 얘는 그러면 사건이 총 몇 가지예요? 네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사건 원소가 4개고요. 사건은 지금 많이들 착각하는 게 이게 근원 사건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근원 사건은 4개면 있지만 얘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은 얘 부분 집합이에요. 16개예요. 괜찮아요? 이해되나? 16개예요. 왜? 아니 두 번째 면이 D인 사건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앞뒤 DD. 그쵸? 그럼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네. 같은 게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면이 앞인 사건. 이러면 앞, 앞뒤. 배반 사건이에요. 괜찮아요? 둘이 배반 사건입니다. 그럼 뭐야? 얘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이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이게 4제곱 총 16개예요. 괜찮죠? 그 중에서 DD가 없는 거잖아요. D가 없는 거예요. DD가 없는 거. 다 합치면 몇 개라고요? DD가 없는 거. 다 따져봐봐요.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은 16개.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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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없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라고요, 사건이. 이해되죠? 근원 사건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근원 사건. 뭐야! 동전을 하나씩 2번 던졌으면 4개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근원 사건이 4개. 괜찮아요? 근원 사건이 4개. 결과가 딱 하나만 나오는 사건. 너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번씩을 하면은 당연히 결과가 하나만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근원 사건이 됩니다. 결과가 한 개인 사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한 번의 시행으로 나오는 모든 나올 수 있는 결과 사건. 시행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A와 배반 사건인 것을 구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사건 종류로 따지면 16개. 그 중에서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것만 없으면 배반 사건이지. 이해돼요? 두 가지 2의 세제곱이야. 이해돼요? 8개입니다. 8개. 그러니까 요게 조금 헷갈려요.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 그렇죠. 배반 사건인 것의 개수. 뭔 소리지, 얘들? 자, 다시 한번. 사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집합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주사위를 굴린다라고 친다면 사건이 몇 가지? 주사위 시행해서 사건 몇 가지지? 6개?
하면 안 된다고요. 64개라고요. 괜찮아요? 이해될까? 6개는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고 근원 사건 개수고 얘 부분집합이 전부 다 사건이라고요. 이해돼요? 이 부분집합 중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 그치? 아니 주사위를 걸렸는데 어떻게 2, 4, 6이 다 튀어나와요. 한 번만 던져가지고는 안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나올 수 있는 짝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왜 이름이 근원사건이라고 붙이는지 이해되죠? 당연히 1차적으로 우리가 사건을 생각한다 그러면 근원사건 먼저 생각이 들어요. 하나씩 나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요. 오케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 모든 사건, 한마디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2의 6제곱이에요. 전사건의 부분집합의 개수. 얘도 지금 전사건이 4개잖아요. 실제 사건이 총 16개구나. 16개구나. 그 중에서 뒤만 없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배반 사건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뒤 없는 게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죠? 8개 나온다고요. 지금 얘는 지금 무슨 집합이에요? 앞, 앞뒤, 뒤앞. 요런 사건이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사건. 이해되죠? 요런 사건. 자, 이게 지금 주사위로 보면 조금 더 인지가 편한데 저게 2번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뭔가 좀 애매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2번을 행한 것 자체가 하나의 시행으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튀어나와요. 자, 그러면은 요게 제일 헷갈리니까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11번. 그치. 아니지. 5가 있고 없고지. 응. 자, 그래서 지금 얘네 둘 다 배반이 나오는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 C라고 한다면 얘가 공집합이면서 얘도 공집합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1, 2, 6
2, 3, 4 다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이미 없어야만 둘 다 배반 사건이 되는 거니까 5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2의 1제곱이니까 답이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참고로 공집합, 공사건은 모든 사건하고 다 배반 사건이에요. 괜찮아요? 공사건은 모든 사건과 배반 사건입니다. 교집합이 다 공집합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로 가봅시다. 자, 확률의 정의. 자, 그 13번부터 6번까지 간단하게 한 번만 해봅시다. 1, 3부터 16. 자, 1분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쉬우니까. 그렇죠.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가주면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죠? 14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두 눈의 수가 서로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6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두 눈의 수가 같은 거는 6개. 그래서 6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15번 같은 경우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0 이상 나오려면은 6,4 5,5 4,6 6,5 5,6 그쵸? 10 이상 나오는 애들은 이제 요거밖에 없죠. 36가지 중에서. 그래서 얘도 6가지니까 또 6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6번 두 눈의 수의 최대값이 5일 확률. 최대값이 5일 확률. 그럼 5가 되려면 어떻게 봐야 되지? 5가 하나라도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다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래서 5가지, 10가지에서 하나 빼주면 되겠네. 중복이니까. 그래서 5 더하기 5 빼기 1. 괜찮아요? 9개. 그렇죠? 4분의 1. 오케이. 최대값이 5니까 요 안에서 들어가줘야 되겠죠? 여기 들어가면 최대값 6이에요. 5가 있어도. 이것도 최대값 6.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여기 레벨 2는 일단 좀 넘어갈게요. 단순하게 그냥 경우의 수로 가는 거니까. 자, 순열의 수를 이용하는 확률로 가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예 우리가 앞에서 썼었던 내용, 그냥 복습이니까 순열 문제로 갈 텐데, 23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23번 너무 간단합니다. 교평수 갖고 올게. 모자랄 것 같아. 걔는 안 해도 돼. 우린 절대 안 나오니까. 얘도 안 해도 돼. 걔는 좀 해봐요. 혹시 몰라서.
약분하면 되지. 오케이. 여기서 특정한 사람이라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고를 필요는 없어요. 자, 특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거라 이미 정해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사람을 고를 필요는 없어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잡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죠? 7명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 얘를 하나로 보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A, B, C 3명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얘가 그냥 답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5팩 약분하면은 7과 6만 남죠? 아, 뭐야. 3팩 어차피 6이잖아. 그래서 그냥 7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뒤로 넘어가서 원소열도 이용해 봅시다. 자, 27번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확률이 진짜 어려운 이유가 다 섞어요. 막 원소열이고 중복조합이고 막 중복순열이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 그냥 다 섞어서 확률 계산으로 나오는데 케이스 무지막지하게 또 나눠서 들어가는 애들. 그래서 항상 30번 문제는 확률 문제로 나옵니다. 물론 경우의 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통계선 때려 죽여도 안 나와요. 먼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그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제일 추천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치? 사이사이에 껴넣는 거, 사이배열. 그치? 왜냐면은 2명만 이웃하지 않는 거면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하거든? 근데 3명 이상이 어느들도 이웃하지 않는다. 그 빼다가 지칠 거야. 오케이?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사이배열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아, 맞아. 저기 원래 이게 그 원소열이면 회전하여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라는 말이 무조건 있어야 원소열이에요. 얘네는 말이 없으니까 원래 원소열로 못 봐요. 원래 못 보는 게 맞는데 미안. 나중에 다시 써놓을게. 아, 이게 써놓는다라고 해놓고 맨날 까먹고 있어. 미안해. 원소열로 그냥 봐줘요. 자, 그래서 수능, 교육청, 평가원에서 나오는 모든 공식 문제들에서는 원소열로 봐야 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밑에 단 회전하여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말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원탁 나와도 원소열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 말이 있어요. 원소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 26, 27도 그 말이 없으니까 원순열로 못 보는 건데, 얘는 그냥, 미안. 그냥 724, 724. 미안해. 이거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이렇게 원탁이 있어요. 여학생들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6팩, 그쵸? 뭐 이건 고정이든 말든 뭐 이게 간단하니까 6팩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본다면, 남자 먼저 배치하자. 그쵸?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먼저 배치하고 나중에 사이 배열해주면 되겠죠? 그럼 남학생 4명을 원순열하는 거니까 3팩. 그쵸? 남학생 고정해놓고 나머지 3팩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사이에 여학생이 골라 들어가면 되는구나. A 여학생이 4가지, B 여학생이 3가지, C 여학생이 2가지.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골라서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4, 3, 2. 그쵸? 4P3. 요게 답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3팩이 6이니까 6약 보내주고 5, 4, 3, 2, 1. 4, 3, 2. 5분의 1이 답이에요. 괜찮죠? 그렇죠? 5분의 1. 자, 그러면 중복순열을 이용하는 확률도 하나만 좀 가봅시다. 30번으로 가볼게요. 자, 앞에 거 복습이니까 그래도 조금 고민할 문제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가위랑 바위랑 보가 있습니다. 3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A, B, C 중에서 이길 사람 한 명을 골라봅시다. 승자 고르기. A가 이기기로 해. 그렇죠? A가 이기기로 해. 그러면 A는 그래 너는 몰래도 상관없어. 우리는 져줄게.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분의 1이 답입니다. 자, 그냥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것보다도 고민을 좀 하면서 줄여나가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2번 한 번만 가봅시다. 32번. 자, 여기까지가 순열에 대한 얘기고요.
그쵸? 뭐 방법은 편할 대로 해도 돼요. 최단 경로에서 그냥 숫자로 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은 밀고 들어가도 되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이용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대신 이제 숫자로 미는 경우에는 실수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숫자로 밀 때가 실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된다? A, B. 그렇죠? 9팩을 5팩, 4팩. 자,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로 가는 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게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네요. 자, 요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지? 5팩 약분해서 9, 8, 7, 6. 얘는 그냥 6으로 갈게요. 자, 얘도 약분해서 10으로 갑시다. 이거 4, 3, 1이니까 4, 2, 8, 3, 2, 6, 9, 7, 2 곱하기 6, 10. 그쵸? 그럼 얘는 3 하나 약분해주고 2 하나 약분해주고 21분의 10.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5번이 답입니다. 그쵸? 숫자로 밀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조합의 수를 이용하는 확률 요것도 딱 하나만 하고 쉬었다가 갑시다. 중복조합으로 돼 있는 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38번 하나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그죠? 두 번째로 작은 게 3이려면 3 하나 뽑고 3보다 작은 것 중에서 하나 뽑고 3보다 큰 것 중에서 4개 뽑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뭐 10시 6인 거는 당연히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2일단 3은 확정. 그렇죠? 두 번째로 작은 게 3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1개, 여기서 4개. 그렇죠?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1, 2 중에서 하나 뽑고
4부터 10까지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요게 그냥 답이에요. 오케이? 계산은 일단 생략할게요. 요거는.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좀 헷갈리는 친구 있으면 질문 좀 하기 바랍니다. 이용.